문 닫아줘. 원이 x 플러스 4제곱 y 마이너스 1제곱 그 위에 위에 좀 P가 하나 있고요. 두 점 A, B가 있으면 삼각형 A, B, P 넓이의 최대 최소가 어렵진 않네요. 맞다. 늦잠 잤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원밖에 두 점 A, B가 있고요. 너네한테 이 원 위에 있는 점 하나를 잡아서 삼각형 만들었는데 그 넓이가 최대가 되고 싶대요. 그럼 A, B가 고정된 점이고요. P가 움직이는 점이니까 P 때문에 넓이가 바뀌거든요. 그러면 A, B를 당연히 밑변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밑변 길이는 고정되어 있는데 P 때문에 높이만 변하는 거예요. 그럼 높이가 최대일 때가 넓이가 최대겠죠? 그럼 이제 원 위의 한 점에서부터 A, B를 지나는 직선까지 거리가 최대가 되는 상황을 물어보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똑같죠? 어떻게 하는 거였어요? 원의 중심에서부터 A, B 지나는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시고요. 거리를 구하시고 여기다가 반지름을 빼면 최소값이었고요. 반지름을 더해주면 최대값이었죠. 그래서 중심좌표가 마이너스 4,1이고 A, B 두 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찾을 때 3,0이랑 마이너스 2,5니까 마이너스 2 그림이 이상하지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면 되겠네요. 3,0을 지나야 돼서 그리고 넘겨서 방정식 형태로 식을 정리하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이고요. 마이너스 4,1까지 거리 구해주시면 루트 2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4, 1 마삼이네. 마이너스 6 되네. 루트 2 곱해서 유리화하면 3루트 2 되겠네. 그럼 D가 3루트 2고요. 반지름이 루트 2니까 높이의 최대값은 4루트 2죠? 얘의 길이 얼마예요? 5루트 2죠? 그럼 이제 밑변 5루트 2, 높이 4루트 2, 넓이는 5루트 2 곱하기 4루트 2 곱하기 2분의 1에서 20 최대값. 됐죠? 또? 12-4요. 12-4. 원이 있고요. 원밖에 한 점 있고요. 원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항상 두 개 그어지죠? 그 두 점을 지금 P, Q라고 할 거라는 뜻이고 PQ 연결한 이 선분 길이가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중심까지 연결하면 이거 90도죠? 그래서 자르면 합동인 직각삼각형 두 개고요. 그래서 이거 A 원의 중심좌표를 뭐 C 이렇게 둘까요? 그러면 지금 요 점을 H라고 주면 A, C, P 90도 수선 H PQ의 길이는 PH 길이의 2배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용해서 구하자고 한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얘가 1,5고 중심좌표가 1,0이네. 쉬워졌네. 이 길이는 5죠? 맞아 지금? CP의 길이는 반지름이라 3이죠? 얘는 4고요. pH 높이 어떻게 돼요? 둘이 곱한 거랑 똑같으니까 5분의 12가 되겠네. PQ 길이는 5분의 12 2배니까 5분의 24.
이거 할 때 어떻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 교점이니까요. 연립방정식 풀면 교점 좌표 찾을 수 있거든요. 그죠? 뭐 이거 직선식 찾아가지고 PQ 좌표 찾아가지고 두 점 사이에 거리 공식 써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망하는 거야. 망하는 거야. 또? 너 어제 거 영상 봤어? 안 봤지? 오늘 볼 예정이지? 네. 내일도 그래. 없어요? 없으면 넘어가면 돼요. 그럼 140쪽? 넘어가도 될까요? 채점을 해봐야 되나? 풀면서 질문할 건 없었어. 넘어갈게요. 원의 접선의 방정식. 네, 여러분. 접선이 뭐예요, 여러분? 접선. 원의 접선. 뭐였어, 접선? 원하고 한 점에서 만나는 한 번 만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번만 만나는 직선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접선이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얘를 직선으로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접선이 나오면 접선을 직선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앞 단원이 직선의 방정식 단원이었잖아요. 그럼 직선에 대한 성질을 알고 싶으면 필요한 정보가 두 개만 있으면 다 뽑아낼 수 있었거든요. 뭐랑 뭐였어요? 기울기랑 한 점 좌표를 알면 그 직선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뽑아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접선도 마찬가지. 접선도 기울기하고 한 점 좌표만 알면 그 접선에 대한 정보를 다 뽑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접선에 대한 문제가 우리한테 접선에 대한 질문을 하려면 첫 번째 기울기를 알려줄 때가 있어요. 그 문제에서 기울기를 직접적으로 알려주니까 뭐만 찾으면 돼요? 한 점만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아이디어는 여러분 기울기를 알려주면 그 기울기를 가지면서 원에 접하는 직선을 몇 개 만들 수 있어요? 2개 만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중심에서부터 접점까지 선을 연결해서 반지름 구하면 90도 되거든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기울기 아니까 얘랑 90도인 요 지름에 해당하는 직선이 있죠. 지름을 포함하고 있는 직선. 얘 기울기도 알 수 있죠. 중심좌표 알면 이 직선 방정식 완성할 수 있죠. 그럼 걔랑 만나는 교점, 접점좌표 찾을 수 있겠죠. 그렇게 찾는 방법도 있다는 거고요. 실제로 찾을 때에는 그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 기울기를 알고 있으니까요. 기울기 가지고 직선식 만드시면 돼요. 일단. 그럼 여기서 m은 알고 있는 값이고요. 여러분 지금 b만 미정계세요. b 값만 몰라요. 그럼 이 상태에서 뭐 하면 되냐면 접선이니까 접선의 특징은 이 접선에서부터 중심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똑같아야 되죠? 아니면 접선식이랑 원의 방정식이랑 연립방정식 했을 때 해가 하나 나와야 되죠? 그래서 판별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중심부터 거리가 반지름이랑 똑같습니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둘 중에 뭐 쓰라고? 중심에서부터 거리가 반지름이랑 똑같습니다를 이용하는 게 더 식이 편해지는 상황이 훨씬 많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중심부터 거리가 반지름이랑 똑같습니다 라고 식을 놓고 풀면 B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고등학생 때 계속 그렇게 풀었어. 모든 문제를 미지수 정하고요. 거리 구해가지고 반지름이랑 똑같다라고 B를 찾았어요. 나는 학원 안 다니고 혼자 공부했거든. 근데 이게 공식이 있어요, 여러분. 공식이 있거든요. 공식이 있는데 너네가 공식을 외우려면 원과 접선 방정식 단원에서 공식을 막 4개, 5개를 외워야 되거든. 난 그게 싫었어. 맨날 똑같은 집 그냥 하면 구할 수 있는데 왜 뭐하러 그 공식을 다 외워야 되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풀었는데, 나는 세대가 여러분 대학교를 가려면 수능을 봐서 대학교를 가는 세대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모의고사 수능 준비만 하면 됐거든. 근데 너네는 내신으로 대학교 가야 되잖아. 내신 시험에서는 이걸 일일이 하나하나 계산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너네는 이것도 당연히 알고 있고, 왜 기억 안 나면 유도해서 풀어야 되니까. 플러스 공식도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그 공식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요, 여러분. 일단 이 원이 요런 원이라고 볼게요. 그 어떻게 하는 거냐면 중심좌표가 얼마예요? 0,0이죠? 0,0부터 얘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R이랑 똑같게 만드는 B값을 찾고 있는 거라고요. 그럼 거리 공식 쓰면 어떻게 돼요? 이거 넘겨서 마이너스 Y라고 생각하시면 거리 D는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0 대입하고 0 대입하면 B 이렇게 나오겠죠? 이 값이 얼마나 똑같아야 된다고요? R이랑 똑같아야 돼요. 그럼 곱해가지고 절대값 B가 R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에요. 그럼 B값은 어떻게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에요. 그래서 공식에서 뭐라고 나와요? 그냥 B 자리에 이거 집어넣은 거예요. 책에 공식 써있죠? 그렇죠?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게 기울기가 M일 때 접선의 방정식 공식이거든요. 단 조건이 붙어요, 여러분.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중심좌표가 원의 중심이 0,0일 때만 쓸 수 있는 공식이에요.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은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다. 두 개 나오니까 0,0일 때만 쓸 수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0,0이 아닌 원이 나올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닌의 공식도 외워야죠. 그것도 외울 거예요. 또 무슨 얘기냐면 중심좌표가 바뀌었어. A, B로 만약에 바뀌었어, 여러분. 그러면 중심이 A, B인 원이 여기 있어요. 기울기가 M인 접선을 찾으래요. 그럼 걔도 하나, 둘 나오겠죠? 그럼 얘의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사실 이게 다음 단원에 나올 내용인데 우린 한 바퀴 다 안 해본 사람 있나? 안 해봤구나. 그러면 중학교 걸로 하면 되니까 여러분 얘를 중심이 0,0인 걸로 옮길 거예요. 이 그림을 그대로 중심좌표가 0,0인 위치까지 옮길 거예요. 그럼 평행 이동하면 되죠.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평행 이동하고 Y축으로 마이너스 B만큼 평행 이동하면 돼요. 이해될까요? 그러면 그렇게 평행 이동해놓고 이 두 접선식을 찾으면 걔가 빨간식이 나온다고요. 이해될까요? 얘를 그대로 옮겨놓고 찾으면 빨간식이 나와요. 그러면 얘는 이 접선을 다시 원래대로 옮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면 요 두 접선의 위치가 이렇게 옮겨오겠죠? 그러면 얘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옮기고요.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시켜서 직선식을 다시 만들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바뀌어요?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동하는 평행 이동한 식 어떻게 만들어요? y-b는 m x-a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하면 돼요. 그러니까 x 대신에 x 마이너스 a 쓰시고요. y 대신에 y 마이너스 b 쓰면 되죠. 그쵸? y는으로 정리하고 싶으면 이 마이너스 변 넘겨서 플러스 b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y축 평행 이동은 그냥 플러스 붙는 거였고 x축 평행 이동은 마이너스 a로 붙는 거였잖아요.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몇 개 외워야 된다고요? 2개 외워야 되죠. 0,0일 때 a, b일 때. 그쵸? 그럼 사실 얘가 일반화 시킨 거기 때문에 얘는 안 외우셔도 돼요. 여러분 a, b에 0, 0 넣으면 얘랑 똑같은 식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외울 거면 책에 나와 있는 거 말고 이걸로 바꿔서 외우셔야 돼요. 외울 거면이 아니고 너네는 무조건 외워야 되고요. 이걸로 외우셔야 돼요. 기울기를 알고 있을 때 접선의 방정식 공식은 y-b는 m 알려준 기울기 x-a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다 라고 외우셔야 돼요. 내일 물어볼 거야. 툭 찌르면 대답해야 돼. 네. 오케이 대답하기로 했어. 두 번째는요, 여러분. 원이 있으면 이번에는 접점을 알려줘요. 이 접점에서 만들어지는 접선식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문제예요. 그러면 접점을 알려줬으니까 접선이 몇 개 생겨요? 도둑놈처럼 하고 와가지고 씨. 접점을 알려줬으니까 접선 얘 하나만 생겨요. 여기서 몇 개 생긴다고요? 기울기 알려주면 당연히 2개. 여러분 같은 기울기를 갖는 접선은 항상 2개씩 나오니까 얘는 하나 나와요. 그 하나를 찾는데 여러분 얘는 점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뭐만 찾으면 돼요? 기울기만 찾으면 되죠? 기울기는 어떻게 찾아요? 중심 알고 접점 알고 있으니까 얘네들을 연결한 요 직선 기울기 알고 있죠. 수직이니까 어떻게 돼요?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오는 기울기 찾으시면 되겠죠. 그럼 그 기울기랑 접점 가지고 한 점 가지고 직선식 완성하시면 그게 접점을 알고 있을 때의 접선의 방정식이 돼요. 그래서 어렵지 않은데 접점을 알려주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거든요. 근데 얘도 공식이 있어요. 얘도 공식이 있어요. 얘도 일단은 중심좌표가 원점이고요. 요 점 헷갈리 이렇게 x1, y1인 접점에서 접선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면 이 접선의 방정식을 찾는 공식을 유도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연결하면 얘 기울기 얼마예요? 원점이니까 이 식이 어떻게 돼요?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x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기울기가 이거잖아요. 빨간 애는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y1분의 x1 x 마이너스 x1 플러스 y1 하면 되죠. 접점 지나는 거. 그럼 얘를 양변에 y1을 곱해요. 그러면 y1 y는 마이너스 x1 x 플러스 x1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얘 이쪽으로 넘겨주면 x1 x 플러스 y1 y는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인데요. 여러분 이건 원의 방정식에다가 x1 대입 y1 대입한 거예요. 그럼 제곱해서 더하면 r제곱이죠. 그러니까 이쪽을 r제곱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공식이에요. 접점을 알고 있을 때 공식이에요. x1x y1 y 더하면 r제곱이다가. 근데 얘도 쓸모없는 공식이라고? 왜? 중심이 원점일 때밖에 못 써요. 그럼 중심좌표가 바뀌면 새로운 공식을 다시 외워야 돼요. 그거 어떻게 하면 된다고? 얘랑 똑같이 할 거예요. 평행이동으로 이해할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얘랑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잘 보셔야 돼요. 중심좌표를 a, b로 바꿔요. 그쵸? 그래 놓고 여기에 x1, y1이라는 접점을 알려줘요. 여기서 긋는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나와요? 라고 물어보면 얘를 이렇게 평행 이동했다고 생각하면 중심이 0,0으로 가요. 그러면 x1, y1은 이동한 점의 좌표가 어떻게 바뀌어? 얘를 이렇게 이동해서 여기로 옮겨지면 이 점 좌표가 x1, y1이 아니잖아요. 얼마로 바뀌어? 얘를 마이너스 a, y좌표를 마이너스 b만큼 이동할 거라고요? 그래서 x1 마이너스 a, y1 마이너스 b로 바뀌어요. 이해돼요? 요거 이해돼요? 요 두 점을 전체적으로 a 마이너스 a만큼 마이너스 b만큼 이동하니까 점좌표가 x1 마이너스 a, y1 마이너스 b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중심이 0,0이고요. 접점의 좌표를 x1 마이너스 a, y1 마이너스 b라고 줬으니까 이걸로 공식을 만들면 x1 마이너스 a 곱하기 x 더하기 y1 마이너스 by는 r제곱이라는 접선의 방정식이 나왔겠죠. 그럼 여러분 얘는 지금 요거 구한 거야. 그쵸? 우린 얘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동하셔야 돼요. 얘를 x축 a만큼 y축 b만큼 평행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바뀐다고? x 대신에 x-a 쓰시고요. y 대신에 y-b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최종 공식은 이렇게 나와요. x1-a 곱하기 x-a 더하기 y1-b 곱하기 y-b는 r제곱. 여러분 이게 최종 공식이에요. 책에는 요게 써있겠죠? 요걸 지우시고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얘는 0,0일 때밖에 못 쓴다고요. 뒤에서 0,0이 아닌 게 나오면 바꿔서 쓰셔야 돼요. 아니면 문제가 나올 때마다 평행 이동을 생각해서 공식을 쓰셔야 되는데 그건 너무 복잡하니까 바꾸셔야 돼요. 다음은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기울기 알려줄 때 했고요. 접점을 알려줄 때 했고요. 마지막은 원 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긋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거기 몇 페이지야? 144페이지인가요? 144페이지 보시면 원 밖의 점에서 원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해가지고 방법 1, 방법 2, 방법 3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셋 중에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아이디어는 뭐냐면요 여러분, 1번의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여러분. 원 밖에 한 점을 이 점의 좌표를 알려줘요. 뭐 A, B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직선의 내용 중에 한 점 좌표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하고 싶어져요? 기울기를 찾고 싶어지죠. 근데 그게 안 돼. 그게 안 돼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옮겨. 여기서 긋는 접선이면 하나, 둘 구해져서 두 개의 접선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접선 기울기에 대한 힌트를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기울기에 대한 힌트를 뽑아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다른 아이디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실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고요. 그래서 첫 번째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여기 접점이 생길 거잖아요. 접점이 생길 거잖아요. 그럼 그 접점의 좌표를 너네가 문자로 두는 거야. x1, y1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되냐면 여러분, 접점 좌표를 알았잖아요. 이거 쓰는 거예요. 접점 좌표를 알았으니까 얘를 쓰세요. 그러면 이렇게 쓰겠죠. 그럼 이 중에서 모르는 게 x1하고 y1을 모르고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이 좌표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럼 이제 거기다 뭐 하라는 얘기예요? 얘가 A, B를 지나는 직선이니까 점좌표를 대입하세요.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접점을 알고 있을 때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 자체를 외워두면 얘를 응용해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좋아요. 우리는 어차피 외울 거니까 상관없고. 두 번째 아이디어는요, 여러분 이게 1번 아이디어예요. 두 번째 아이디어는 2번하고 3번은 결과적으로 똑같은 얘기인데 여러분 한 점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하냐면 그냥 기울기를 미지수로 두고 아까 첫 번째 기울기 알 때랑 반대야. y는 m x-a 플러스 b라고 두세요. 우린 이 중에 지금 m 값만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 직선이랑 이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구해. 그게 반지름이랑 똑같다라는 식을 만드는 거예요. 방정식 풀어서 찾는 거죠. m을. 미지수 m을 찾는 거예요. 그게 한 가지 방법이고요. 여러분 그게 이 접선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럼 이 거리 이용하는 거 말고 방법이 하나 또 있다고. 뭐가 있어요? 이렇게 세운 직선식이랑 원의 방정식이랑 연립하는 거예요. 여러분 얘는 거리 이용하는 거고요. 반지름이랑 똑같다. 점하고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똑같습니다 하는 거고요. 세 번째 방법은 똑같은 식을 가지고 원의 방정식이랑 연립해요. 연립 방정식의 해가 어떻게 되나? 중근이 나올 거다. 하나만 나오니까. 그러니까 식 정리해서 판별식이 0이다 이용하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이 두 가지 방법은 뭘 쓰든 상관이 없는데 원일 경우에는 이 방법이 계산이 편할 상황이 많다고요. 근데 잘 기억이 안 나면 그냥 익숙한 방법으로 접근하셔도 돼요. 계산이 조금 복잡해질 뿐 결과는 똑같이 나올 거니까. 그리고 요 세 가지 내용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접선의 방정식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기울기 알려주고 접선식 찾아주세요. 두 번째는 접점 알려주고 접선의 방정식 만들어주세요. 세 번째는 밖에 한 점 알려주고 접선의 방정식 찾으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학년이 올라가도 접선 문제가 나오면 이 세 개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 세 가지 유형만 계속해서 나와요. 그래서 원에서 처음 나올 때 충분히 익숙해지셔야 뒤에 가서 나오는 문제들이 그래프만 바뀌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원이랑 접선이면 모양만 이 그래프의 모양만 바뀌고 접선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 원에서 정리했던 개념들을 이용해서 빠르게 접근하셔야 돼요. 아이디어를 여기서 아이디어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빼고 나오겠죠. 이건 원이니까 요 공식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었던 거고, 요 두 가지 방법으로 하는 거랑 뭐 중심부터 이 거리 이용하는 거 말고 판별식 써서 찾는 형태거나 뭐 이제 아이디어는 이제 그때 배우는 개념들 적용해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찾는 문제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문제 풀어봐야지 이제.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를 볼게요. 이제 14번 건너뛸게요. 이제 14번 왜 건너뛰냐면 중심좌표가 0,0이죠? 그래서 이제 14-3번으로 갈게요. 14-3번 옆에 있는 걸로 볼게요. 14-3번 문제 보시면 접하는데 기울기가 얼마인 거? 2. 기울기가 2인 접선 y절편 곱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온 거죠. 기울기가 2니까 저 기울기가 같이 다 외웠죠? 공식 다 외웠죠? 지금 중심좌표가 얼마예요? 1,3이고요. 반지름은 루트 5네요. 반지름은 제곱이 5고요. 기울기가 2래요. 그럼 어떻게 만들라고요? y는 이거 이쪽에다 쓸까? y-3은 기울기 2 곱하기 x-1 플러스 마이너스 반지름 r 곱하기 루트 기울기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이었죠? 공식 쓰면 이렇게 써서 그냥 식 정리하는 거예요. y-3은 2x-2 플러스 마이너스 5죠. 그럼 플러스 5일 때 한번 마이너스 5일 때 한번 식 정리하는 거니까 y는 2x 플러스 5면 6이죠. 하나랑 y는 마이너스 5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죠. y절편이 6하고 마이너스 4죠. 둘의 곱이 얼마다? y절편 곱을 물어보는 거니까 y절편의 곱은 마이너스 24입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게 아니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중심좌표가 1,3이고요. 우리는 기울기가 2인 접선을 찾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하면요 여러분 얘는 기울기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얘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뭐 이거 중요하지 않아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여러분 중심에서부터 이 접점까지의 거리가 2대 1만큼 떨어져 있다고요. 얘가 2대 1이에요.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근데 반지름 길이가 얼마예요? 루트 5라면서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그냥 2만큼 1만큼이란 뜻이에요. 이해되나요? 2대 1 대 루트 5니까 얘가 실제 길이가 루트 5면 얘도 실제 길이가 2랑 1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2만큼 1만큼 가면 얘가 3,2인 거 알 수 있다. 2만큼 1만큼 가면 마이너스 1,4인 거 알 수 있다. 기울기 알고 있는데 접점 좌표도 구해야 할 수 있다고요. 그럼 그냥 직선 방정식 구하시면 돼요. 기울기 알고 한 점 좌표 알고 기울기 알고 한 점 좌표 알고 쓰면 되겠죠? 그쵸? 이해되나요? 이해돼요? 다른 방법도 있긴 있어요. 소개는 해주지만 뭐 추천하진 않는 방법이긴 해요. 여러분 지금 여기 접점 두 개가 있고요. 여기 중심 좌표가 1,3이거든요. 지금 여기 지금 반지름이 루트 5잖아요. 자, 그럼 이런 방법이 여기 기울기가 2짜리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럼 이거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큰 직각삼각형이 1대 2대 여기 루트 5 비율이거든요. 여기 지금 얘가 닮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1대 2대 루트 5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루트 5면 이 길이가 5가 되는 걸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직선은 1,8을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한 점만 찾으면 기울기가 2니까 직선식 완성할 수 있잖아요. 그 한 점을 이렇게도 찾을 수 있다는 얘기. 아래쪽에 있는 애는 반대죠. 아래로 5만큼 가겠죠. 길이가 아래로 5만큼 가니까. 그래서 여기가 1,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선식 찾을 수 있죠. 사실 직선식까지도 필요 없어요. 기울기가 2니까 1,8이면 얘는 0,6을 당연히 지나야 돼요. 1, 마이너스 2면 0, 마이너스 4를 지나야 돼요. 이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 그 앞에서 했던 요 그냥 식으로 정리하는 방법 하나랑 공식에다 집어넣는 거 하나랑 요 정도 직접 접점을 찾아가지고 식을 뽑아내는 거 이 두 가지 정도가 일감이고요. 이것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여러분? 아예 선생님 저는 공식이 기억이 안 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면 여러분 이 모든 유형을 통틀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이거라고요. 기울기 알려줬으니까 중학교 때 하듯이 1차 함수식을 만드세요. 그 다음 뭐 하라고? 얘부터 중심 1,3까지 거리 구하세요. 얘부터 얘까지 거리 구해요. 그 거리가 반지름이랑 똑같습니다 라고 식을 세우면 B값을 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접근하는 게 모든 유형을 한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에요. 단 이렇게 풀려면 계속 거리 구하는 공식 계속 써야 되니까 이제 귀찮으면 있죠. 공식을 알면 계산이 빨라지는 장점이 있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공식을 다 외우셔야 돼요. 내신 시험 보려면 공식 필수로 외우셔야 돼요. 14-4번 푸세요. 벌써 다 푼 사람도 있지. 설명 안 듣고 저 열심히 푸는 사람 있지. 물어보면 다 하나?
숙제 줄이려고 꼼수 쓴다. 씨. 잠시만. 어차피 14-4번은 풀라고 할 거니까 14-11번은 이거 풀어놔야지. 야, 너 이렇게 책 이렇게 자꾸 꾸기면 이거 나중에 가면 너 이거 뒤에 가면 이거 책이 안 펴진다고. 아마 살 거지? 계산 잔소리지? 됐어? 됐어? 지우라, 너 어제 나한테 검사 받고 가라고 했는데 왜 그냥 갔어? 수업하고 계시게. 수업을 항상 하고 똑똑하고 하긴 하고 해야지. 아니 된 사람들도 있고 아직 안 된 사람들. 어려운가? 어려운가? 뭐가 고민하는 게 있나? 아, 할 일이 하나 더 있긴 하구나. 됐나요? 계산 중. 됐나요? 자, 보세요.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그 14-4번 문제 푸는데 이런 식이죠. 접선 두 개가 있을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접선 두 개랑 x축하고 만나는 요 x절편 구하고 중점 찾아야지 이렇게 풀었죠. 이렇게 안 푼 사람. 두 접선 찾아서 x절편 따로따로 구하고요. 이 둘의 중점 이렇게 안 푼 사람. 다 이렇게 풀었죠. 그쵸? 그럼 여러분 어떻게 푸는 방법이 있냐면 이런 방법도 있다. 어떤 방법이냐, 여러분 얘네 둘의 중점, 그러니까 접점, 두 기울기가 똑같은 두 접점의 중점이면 반드시 중심이겠죠. 얘네들의 중점이 중심이겠죠? 그럼 얘네랑 기울기 똑같으면서 중심을 지나는 애가 있으면 얘 x절편이 둘의 중점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 두 접선을 구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기울기만 뽑으세요. 기울기가 얼마예요? 3분의 1이죠. 그리고 기울기가 3분의 1이면서 중심좌표 마이너스 2,3을 지나는 중심좌표도 금방 뽑을 수 있으니까 기울기가 3분의 1이면서 마이너스 2,3을 지나는 직선 찾아서 x절편 찾으면 그러니까 그걸 좌표로 쓰면 답이죠. 중점의 좌표를 물어봤으니까. 그렇죠? 그런 방법도 있다. 그러니까 시간을 줄이려면 이런 큰 그림도 그릴 수 있으셔야 됩니다. 어차피 얘네들을 따로따로 그러니까 뭐 처음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따로따로 구하고 중점 찾아서 구하셔도 되고요. 그 다른 방법으로는 중점 찾는 거니까 어차피 이 둘의 중점인 원의 중심을 지나는 기울기 똑같은 직선을 찾아서 x절편을 찾으셔도 됩니다. 15-2번으로 넘어갈게요. 이거 똑같아요, 여러분. 위에 있는 문제가 원점 중심으로 하고 이런 문제여가지고 15-2번으로 넘어왔어요. 15-2번 보시면 중심이 2,-1이고 반지름이 루트 17이고요. 그 위에 있는 점 6,-2 접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그 접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돼요? 공식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x1 마이너스 a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뺀 4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y 플러스 는 17 끝.
공식에다 쓰면 끝이에요. 그리고 공식에다 쓰면 뭐 하는 거냐면 여러분 이거 제곱이잖아요, 여러분. 그쵸? 제곱이란 얘기가 이렇게 괄호가 똑같은 거 두 개 있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의 괄호에만 x 자리에다가 이거 대입하고 y 자리에다 이거 대입하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여기다가 하나는 6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6 빼기 2에 x 빼기 2. 그 다음에 y 플러스 1 자리에 마이너스 2 넣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 y 플러스 1. 이게 17이다.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요? 네. 공식 왜요? 깜빡하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이게 식정리하면 끝이거든요. 이거 식정리하는 게 답이에요. 요거는 이제 공식에다 집어넣는 방법. 두 번째는 중심좌표가 2, 마이너스 1이고요, 여러분. 여기 어딘가에 6, 마이너스 2라는 접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긋는 이렇게 그어지는 접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는데요를 물어보면 여러분 이 두 개 연결해서 기울기를 찾으시라고요. 9점 나왔으니까 기울기 찾기 어렵지 않죠? x 4 증가할 때 y가 1이 감소하니까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1이에요. 그럼 얘 기울기가 얼마라고요? 4죠? 얘는 기울기가 4이면서 여길 지나야 돼요. 그럼 직선식 끝났죠. 무시하면 되죠. 그래서 접점을 알려줄 때는 여러분 공식에다 적용하나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그대로 찾으나 어렵지 않아요. 제일 쉬워요. 접점을 알려주는 문제들이 제일 쉬워요. 오히려 공식에다 대입하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공식이 조금 살짝 복잡한 형태를 외워야 되니까. 그쵸? 근데 얘를 외워두면 다음 유형에서 도움을 얻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외워두면 좋다. 공부하고. 그러면 우리는 15-4번 하면 되나요? 네. 어떤 거? 공식 어떻게 나왔냐고요? 공식이야? 공식 어떻게 하라고? 얘 제곱이고 이거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x 마이너스 2 제곱이니까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플러스 1 y 플러스 1 이렇게 쓰겠죠? 그쵸? 여기에 x랑 y에다가 6 이 접점 하나만 넣으라고. 하나만 넣으라고. 그렇게 외우면 편하다고. 방법적으로 그렇게 집어넣으면 접선의 방정식이 나온다.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1 아니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 했다. 뭐야 왜 마이너스 2야? 뭐야? 어이구. 마이너스 2.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 썼지.
(15-4번) 문제 어떤 식으로 풀고 계신가요? 첫 번째 원 위의 점 마이너스 1,1이니까 얘는 접점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럼 접점 알려주고 있는 상황에서의 접선 해방 정식을 구하시고요. 그거랑 얘 두 번째 것도 결국 접점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 그쵸? 이건 뭐 방법이 뭐 이것저것 너무 많겠는데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이것저것 많겠는데. 15-4번 일단 끝까지 쭉 풀어보세요. 아이디어는 공식을 쓰겠다면 나는 공식을 써야지면 요거 얘 공식 쓰면 이렇게 나올 거고요. 아래에 있는 애 공식 쓰면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둘이 같은 직선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이 같은 직선이 돼야 되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거 식정리하면 x-3 6-ay 뭐야? 마이너스 a 넘길까요? b에 플러스 a 6-a로 되네. 아 이거 3도 넘겨야 되네. 그럼 x 플러스 6-a의 y b 플러스 a의 6-a의 플러스 3까지. 얘네 둘이 같은 식이 돼야 되니까 얘도 x의 개수를 플러스로 맞추면 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2니까 a 값이 7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a에다 7 대입해 주시고 마이너스 2를 만들기 위해서 b 값 결정하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 a에다가 7 나오면 3 마이너스 7 플러스 3은 마이너스 2다. b는 2다? 이렇게 되나요? 이 방법이 공식을 이용해서 식을 찾는 문제 일감일 것 같고요. 두 번째 방법은요, 여러분 이거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찾는 직선이요. 마이너스 1,1도 지나야 되고요. 4,6도 지나야 돼요. 접선 찾으는 거야. 끝난 거 아닙니까? 이것도 지나고 이것도 지나야 되는 거잖아 지금 직선은. 그럼 우리 직선의 방정식이 뭔지 알게 된 상황 아닙니까? 그럼 그 직선의 방정식 구해서 그 직선의 방정식이 얘랑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똑같다 라고 식을 하나 세우는 거랑 여기다 4,6 대입하면 식이 성립해야 되죠. 그렇게 식을 하나 뽑아낸 거랑 둘이 연립방정식해서 AP 값을 찾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쉬운 방법은 이제 공식으로 빠르게 찾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일 것 같고. 다음 거. 다음 게 이제 이게 핵심 실전에서 가장 나올 수 있는 좋은 유형인데 문제 자체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네요. 어쩔 수 없어. 유형 16번은요, 여러분 16-3번을 이 기본 유형을 정리하는 문제로 볼 거고요. 16-4번도 그냥 풀이를 해줄 건데 16-4번이 여기 유형에 같이 묶여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문제가 묶여 있어서 혹시나 풀이할 때 오히려 개념이 섞여버릴 것 같아서 여러분 얘도 크게 마음에 들진 않아요. 계산이 너무 쉬운 상황이. 그리고 여러분 얘가 여러분 뭐가 있냐면 여러분 여기 이거 표준형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x-4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마이너스 15였는데 16도 하고 1도 하니까 2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4,0이 있으면 근데 이를 왜 더해요? 1이죠? 그 여기가 4,0 있으면 여러분 이 원밖에 한 점 문제가 이것 때문에 이제 주의할 게 생기는데 여러분 여기 0,1이 있어요. 접선을 찾잖아요. 얘는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니까? 1이잖아요. 그럼 여기 얼마게요? 4,1이겠죠. 무슨 일이 생기냐면 접선 이렇게 생겨요. y좌표가 똑같죠. 그러니까 x축의 평행하게 그으면 접선이 생겨버리죠. 그렇죠? 얘까지도 사실 괜찮긴 하거든요. 왜냐면 얘는 기울기가 얼마인 직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울기가 0인 직선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이런 애예요. 예를 들어서 3,-5인 점에서 접선을 그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3,-5가 여기 아래에 있겠죠? 그럼 여기가 3,0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접선 그으면 하나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 얘는 기울기 값이 없는 애잖아요. 그쵸? 그러면 문제 풀 때 그 답이 원밖에 한 점 그으면 여러분 답을 몇 개 찾아야 돼요? 직선이 항상 몇 개 나와야 돼요? 원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접선이 항상 무조건 반드시 몇 개 생겨요? 2개 생겨야 돼요. 근데 너네가 풀어봤는데 답이 하나만 나오는 상황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뭘 보셔야 되냐면 축에 평행한 애가 접하는 상황이지 않나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답이 무조건 2개 나와야 된다는 걸 생각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체크하지 않아도 답이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하나 더 나와야 되는데 축에 평행한 애가 있나?
확인해서 찾아도 되지만 그냥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꼭 상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1번이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접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두고 이 원이 접점이 여기일 때 접사의 방정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x1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4 플러스 y1 y는 1.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럼 이 접선의 방정식이 반드시 0,1을 지나야 되죠. 0,1 대입이 0, 1 대입이에요. 0, 1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4x1 플러스 16 플러스 y1은 1이다 하나 나오죠. 그래서 뭐 y1은 4x1 마이너스 15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죠. 우리 두 개 찾아야 되잖아요. x1, y1 두 개 찾아야 되잖아요. 식 하나 더 필요하죠. 그 식 하나 더는 뭐냐면 얘가 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원의 방정식에 대입해도 식이 성립해야 돼. 여기다 집어넣어도 식이 성립해야 돼. 그래서 x1 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1이다. 그래서 얘를 대입 하시면 x1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겠죠? 2차 방정식이니까 x1 값이 하나, 둘 나올 거예요. 암산이 안 돼요. 하나는 4가 나올 거고 하나가 암산이 안 돼요. 찾아야지. 찾아야 되나요? 계산해줘야 되나? 하지 뭐. x1 제곱 마이너스 8x1 플러스 16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16x1 제곱 마이너스 120 x1 플러스 225는 맞아? 17x1 제곱 마이너스 128x1 플러스 240은 0이다. 거짓말. 와우. 그래서 하나가 4고요. 하나가 17분의 60. 여기 x가 17분의 60. y값 찾아가지고 두 점 찾았으니까 기울기 이용해서 직선식 뽑아낼 수 있죠. 뭐 구하는 문제야 이거. 방정식 찾으래? 네. 이 기울기 합. 아, 두 기울기의 합을 구하라고? 아, 그럼 어차피 얘는 0이 돼. 기울기 어차피 y 찾아야 되는데. 여기 17분의 60 넣어가지고 y1을 찾아서 기울기 찾아주세요. 이게 1번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도 볼게요. 다른 방법은 뭐가 있다? 다른 방법은 두 번째 한 점을 알려줬잖아요, 여러분. 0,1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0,1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세요. 이렇게. 그럼 얘부터 중심 4,0까지 떨어진 거리가 반지름 1이랑 똑같으면 되는 거라고요. 접선의 성질 이용하는 거예요. 거리 공식 쓰면 어떻게 돼요? 거리 D는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4, 0 대입하니까 4m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반지름 1이랑 똑같아야 됩니다. 같아요.
어차피 우리는 기울기만 필요하니까 여러분 기울기만 구하는 문제에서는 얘보다는 얘가 훨씬 편하겠죠. 기울기를 미지수 놓고 기울기 찾는 식입니다. 그래서 곱하고요. 절대값 sin 플러스 1이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랑 같고요. 양변을 제곱하죠. 그럼 16m제곱 플러스 8m 플러스 1이 m제곱 플러스 1이고요. 넘겨서 15m제곱 플러스 8m 0이라가 나오죠. 우리가 알아본 바로는 기울기가 0인 애가 하나 나오기 때문에 상수항이 0인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 m값이 하나는 0이고요. 또 하나는 얼마에? 마이너스 15분의 8이 나오죠. 그래서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5분의 8 이렇게.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세 번째 방법은 똑같아요. 세 번째 방법은 뭐예요? y는 mx 플러스 1이라고 두고요. 여기까지는 똑같죠. 근데 그 원의 성질 접선부터 중심까지 반지름이랑 길이가 똑같아요를 쓰는 게 아니고 얘랑 원의 방정식이랑 연립해서 중근 같습니다 쓰란 얘기죠. 대입해서 식 정리하면 이거 나오는 아니지. 이거 집어넣어 봐야죠. 어떻게 돼요? m제곱 플러스 1의 x제곱 마이너스 8x 2m 2로 묶으면 m 마이너스 4x 16 1 없어지고 16 0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판별식 쓰라는 얘기죠. 이거 짝수 판별식 써서 m 마이너스 4의 제곱 마이너스 a시니까 16 m제곱 플러스 1 한 개 0이어야 됩니다. 그때 m값 찾으라는 얘기죠. 결과적으로는 얘랑 똑같은 식이 나오게 될 건데 그걸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접근할 거냐 연립방정식해서 연립해놓고 판별식으로 접근할 거냐 이게 문제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m값만 찾으면 기울기만 찾으면 되는 문제니까 이 접점좌표 공식을 쓰는 것보다는 기울기를 미지수로 놓고 푸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쓰는 게 편리하겠죠. 한 문제 푸는데 너무 오랜 시간을 쓰는 것 같지만 여러분 실전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셋 중에 하나만 골라서 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편한 방법으로. 그 다음에 16-4번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 한 것도 없는데 이게 자꾸 나 혼자만 문제 푸니까 그래. 내가 문제 푸는 게 아니고 너네가 풀어야 되는데. 16-4번은 뭐냐면요 16-4번 문제는 이렇게 풀면 안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 이렇게 접근하면 애초에 안 되는 문제예요. 근데 이렇게 접근할까봐 풀이를 하는 거야. 원이 있는데 어떻게 됐대요? 원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었대요. 그 접선을 그었는데 두 개의 접선이 그어지겠죠? 근데 두 접선이 서로 괜찮아. 수직으로 맞는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문제의 표현 자체는 방금 풀던 문제 같은 거죠. 원밖에 한 점이 있고요. 접선을 두 개 그을 수 있는데 이 두 개 접선식을 찾아가지고 90도라는 걸 이용하세요인 것 같지만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요. 그냥 여러분 중심에서부터 접점까지 선을 연결하면 그게 뭔가 이상한데? 아닌가? 이렇게 연결되죠? 그럼 이거 뭐예요? 여기 90도고 여기 90도잖아. 여기도 90도네? 근데 여기 반지름 길이가 똑같네. 그럼 이거 뭐예요?
뭐야? 집에 안 갈 거야? 정사각형. 정사각형이죠?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으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건 원넓이 구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반지름 찾으라는 문제예요. 이 반지름을 어떻게 찾을 거냐면 얘 중심좌표가 3, 아니 뭔 소리야? 마이너스 3,2예요. 그리고 이 점 A가 얼마에? 3,4잖아요. 그래서 이 대각선 길이를 찾는 거죠. 대각선 길이 얼마에? x 6 증가하고 y 2 증가해요. 얼마에? 제곱 더하라고. 루트 40이니까 2루트 10이죠? 여러분 정사각형 대각선이 2루트 10이면 한 변 길이는 얼마예요? 2루트 5죠? 1대1 대 루트 2니까. 그러면 반지름 길이가 2루트 5니까요. 제곱하면 20이고요. 넓이는 20파이가 되겠죠? 그러면 원밖에 한 점에서 접선 긋는 거랑 아무 상관없이 문제를 푸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이 원밖 한 점에서 접선 그었다고 해서 얘네를 찾으려고 접근하면 이미 출발부터 잘못됐어. 답이 나올 수가 없어. 나올 수가 없다고 하면 되지. 나올 수는 있어. 16-2번 하나 풀어보세요. 그리고 마무리하겠다. 끝났는데.